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조금 개정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내용, 선생님이 설명한 거 수정을 할게. 뭐냐면 우리가 3차 함수나 4차 함수를 그렸었을 때 가령 지금 여기 x의 범위를 선생님이 1이라고 하고 이 x의 값을 2라고 해볼게. 자, 이때 우리가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을 정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의한 이 증가의 정의는 어떤 구간 내에서 x1의 값보다 x2의 값이 더 클 때 이때 그래프의 높이도 더 크다면 우리 이때 증가라고 했고, 반대로 x2의 입력이 더 컸는데 오히려 높이가 감소한다면 이때는 감소라고 했었지. 그리고 이 극값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는 예전 개념에서는 증가 구간도 아니고 감소 구간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바뀐 이 정의에 의하면 이제 극값도 증가 구간에 속할 수도 있고요, 감소 구간에 속할 수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이때 x좌표 1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게. 여기에 임의의 점 두 점을 잡았을 때 이때 fx1의 높이와 fx2의 높이를 비교해보면 x2의 높이가 더 높지,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이럴 때 두 번째 점을 이 극점이 되는 이 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이 x1의 높이보다는 x2의 높이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x2도 증가 구간에 속한다 라고 표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증가 구간을 표현을 할 때는 이 x의 값 1도 포함이 되어야 돼. 그러면 증가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죠. 즉 증가 구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이라고 하는 점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 오른쪽에서 보면 x2부터 점점점 증가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죠. 두 점을 표현할 때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이때 x2의 높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2라고 하는 이 점도 증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2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는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반대로 감소 구간을 표현할 때 감소도요. 여기에 주어진 이 관계식만 만족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이 1부터 2 사이에서 보면 x1을 1이라고 하는 점으로 보고 x2를 2라고 하는 점으로 봤을 때, 자, 높이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의 값 1과 2도 감소 구간에 속할 수 있더라. 그러면 감소 구간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x가 1도 포함되고 2도 포함이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자, x의 값 1, 2. 자, 그럼 얘는 증가냐, 감소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두 개의 점은 증가 구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감소 구간에 모두 다 포함되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닫힌 구간으로 표현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바뀐 개념인 것 같아. 책마다 조금씩 설명들이 달라서 선생님이 교과서랑 EBS 올해 나온 거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집 풀다가 자주 등호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묻는 친구들 많이 있던데, 이제 극점은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극점은 증가와 감소의 정의에 부합한다면 그 구간에 모두 포함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자. 증가 구간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점은 감소 구간에도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 조금 개정된 거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고.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단원이에요. 방정식의 활용. 자, 함수와 방정식은 어떻게 관련이 있냐? 물론 y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얘는 3차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는 건 x와 y의 관계식이지. 그런데 이 y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3차 방정식이죠.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x의 값을 찾아야 되겠지. 참이 되게 하는 x. 자,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어떻게 푸냐?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그러면 함수는 x와 y의 관계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3차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요. 예를 들어서 뭐 자세하게 그려야겠지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3차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석을 해보면 이 y 대신에 0이 들어갔죠. 그럼 함수에서 y가 0일 때 x값은 y가 0일 때 x값은 이게 바로 x절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게 될 때는 이렇게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구하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이 x절편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잘 몰랐었던 친구들 예전에 우리가 뭐 방정식 푸세요 그러면 갑자기 함수 그린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 막 무조건 찾고 있었잖아. 이게 이런 의미예요.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y 대신에 0을 대입한 식의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0이 될 때의 즉 x절편을 구해준다. 그게 바로 풀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해됐죠? 그럼 당연히 3차 방정식을 3차 함수를 좀 그려보면요. x축에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x축에서 다음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x축과 한 점만 만날 수도 있어요. 한 점, 두 점, 세 점, 한 점, 두 점, 중근, 한 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x의 값이 최대 3개에서부터 1개까지 나올 수 있더라.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3차 함수는 어쨌든 x축을 최소 한 번은 왜 오른쪽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봐도 한 점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실근 하나는 무조건 존재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3개, 2개, 1개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요. 그래프를 빠르게 좀 그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정식 푸는 것들은 그래프만 그리면 풀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2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 그래프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fx라고 한다면 자, 이 그래프로 좀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fx라고. 자, 그러면 도함수는 이렇게 되죠. 자, 이제 함수 증가표 그리는 게 익숙해졌으면요. 굳이 증가표 안 그리고 선생님 바로 그릴게. 자, 극값이 되는 두 개의 점 x값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높이를 계산을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높이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에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1, 마이너스 1. 자, 극소점 찍고. 자, 그 다음에 뭐 y절편 정도 조금 힌트 더 자세하게 그리려면 x가 0이면요. 0,1이니까 이쯤에 하나 찍고. 자, 이제 그래프 좀 그려주면 돼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fx가 0이 되게 하는 그래프의 높이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하나, 둘, 세 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값이 얼마냐? 물론 이 값을 구하려면요. 얘 뿔마 1 이거 있죠? 여기에다 넣어서 인수 정리를 통해 계산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이 그래프는 1이나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값들이 뭐 1, 마이너스 1 같은 이 간단한 값이 안 나올 거야. 무리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해에 방정식의 개수를 묻고 있는 거지 이 값이 얼마냐 이걸 직접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근의 개수만 묻는 거기 때문에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그럼 4번 같은 경우에는 식이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요. 우변에 있는 거 다 넘겨서 되도록이면 방정식은 fx는 0의 꼴로 표현을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려서 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두 함수를 연립한다. 연립한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 두 함수의 교점 구하기. 자,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요. 뭔가 오른쪽에 한번 필기를 해보자. y는 fx라고 하는 뭔가의 하나의 함수가 있고 y는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 이런 두 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푸냐면 두 함수를 연립하는 거죠. 자, 두 함수를 연립한다. 두 함수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다. 연립방정식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입법으로 푸는 게 좋겠죠? fx는 gx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건 뭐다? fx 그래프와 gx라고 하는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자,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야? 선생님의 fx, gx는 자꾸 높이라고 읽고 있죠? 검은색 fx의 높이와 gx의 높이가 똑같게 되는 x를 구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알파라고 하는 값을 두 식에 대입을 했더니 fx의 높이와 gx의 높이가 똑같아져. 베타라고 하는 값을 넣었더니 fx와 gx의 높이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의 높이가 똑같아지는 동일한 입력 x를 구하는 게 바로 이 방정식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해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을 이해할 때 fx랑 gx랑 식이 똑같네?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fx는 당연히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gx는 선생님이 직선으로 1차 함수로 그렸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어떻게 2차식과 1차식이 똑같겠어? 식이 똑같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다. 물론 방정식 풀 때 gx를 좌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fx를 넘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어쨌거나 여기다 표현해놓은 이 세 개의 식들 있지? 얘들은 다 뭐다? f와 g의 교점을 구하는 식이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다음 방정식이 있을 때 물론 이 방정식이 그냥 방금 풀었었던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도 있는데 얘를 해석을 좀 달리해서 내가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겨서요. 빼기 1을 우변으로 넘겨서 플러스 1로 표현하자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그러니까 y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더하기 x라고 하는 그래프와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좋다. 이런 거죠. x세제곱 그래프 그리고 여기다가 y는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미지수가 섞여 있는 x는 미지수가 아니에요. x, y 이외에 미지수가 섞여 있는 이러한 방정식을 풀 때는 지금 선생님이 해석한 것처럼 이 그래프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자, 5번 문제는요. 왼쪽에 있는 4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두 함수가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그러면 얘는 교점을 구하는 연립방정식인데 식을 이렇게 표현하나. 자, 한쪽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표현하나. 어쨌든 여기서 구해진 x의 값은 두 함수의 교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몇 개냐 그랬을 때는 이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여준다면 미분한 함수는 상수항 없죠? 그러면 다 x로 묶이는 거야. 그리고 뒷부분까지. 자, 눈치챘죠?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면 얘는 W자 개형이 되는 거 알고 있을 것 같아. 자, 0, 마이너스 1, 좀 쭉을 그리고 다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부터 한번 높이 찾아볼게.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 이렇게 되니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참수에다 집어넣는 거야. fx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높이가 0이 되네요. 높이 0. 그리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리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이런 W자 개형으로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한 개, 얘는 접하니까 중근이죠. 두 개, 세 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이제 아래식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 3차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상수 함수의 방정식을 풀었더니 k에 따라서 자, 이 상수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k 값이 변하면 풀고자 하는 방정식이 바뀌니까 식이 바뀌니까 해도 바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 중근, 뭐 이런 형태의 근을 갖게 하려면 이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풀어보세요.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일단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함수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 미분하면 됐죠? 도함수 생략할게요. 0, 이 극값 두 개일 거니까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0,3 여기다 점 하나 찍어주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12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극값 두 개, 3차 함수니까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하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자, k를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려볼게요. 자, 상수함수 k. 자, k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면 지금 교점이 몇 개가 되냐? 한 개가 되죠. 자, k가 이럴 때. 자, 그러면 조금 올리다 보면 경계가 되는 시점이 있죠. k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한 개, 두 개로 변하네. 자, 이때의 k값. 자, 높이를 쓰는 거예요. 이때 k값은 얼마냐면 높이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높이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교점이 두 개로 변하더라. 자,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되겠어? 이 사이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때는 교점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이때도 여전히 세 개. 그러면 교점이 또 두 개로 변하는 순간에 높이는 얼마다? k는 3이다. 높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벗어나면 교점이 몇 개로 변한다? 하나로 변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가운데죠. 파란색 높이는 읽는 거야. 초록색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등호 빠졌죠. 3보다는 작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한 실근과 중근 어떤 곡선이 직선과 접한다 이거죠. 이런 애들은 지금 중근이 되는 거야. 하나, 또 여기 중근이야. 이럴 때는 k 값이 얼마야 되냐? 작은 숫자부터 쓰면 마이너스 1 또는 3일 때. 그러면 이제 실근이 한 실근과 두 허근. 자, 실근이 하나다라는 소리죠. 하나다. 이때는 언제냐면 높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위로 올라가 보면 k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여기서 살짝 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어. 이게 한 실근인지 한 실근과 두 허근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실근은 하나긴 하나인데 이게 삼중근인지 그건 어떻게 구분하냐. 여러분들 삼중근 y는 x세제곱 있죠? 삼중근의 형태는 삼참수가 이렇게 그려질 때만 여기가 x 곱하기 x 곱하기 x 이렇게 되니까 이 세 개가 해가 다 0, 0, 0 이렇게 삼중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중근의 형태를 가지려면 일단 주어지는 삼차함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이 들어가서 이런 꼴일 때 거듭제곱이 3개 나와 있는 식의 형태일 때 삼중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극값을 갖는 경우에는 삼중근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7번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fx라고 부르고 바로 f'x 쓸게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는 사실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얼마나 능숙하게 좀 빨리 그리느냐에 문제 푸는 속도가 결정이 돼요. 함수 증가표 굳이 찍지 않더라도.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본래 함수에다 넣는 거예요. fx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여기다가 넣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리고 0일 때는요. 1이죠. 0, 1. 그럼 3차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y는 k라고 하는 그래프. 자, k 높이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교점 하나죠. 하나 더 내려보면 교점이 두 개죠.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의 개수가 3개냐 2개냐 1개냐 묻지 않고 만약 해의 부호를 묻는다면 부호 내가 x값을 구했는데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묻는다면 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상황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이때 이 y는 k라고 하는 빨간색 그래프와 검은색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보면 여기죠. 여기에요. 자, 그때 이 x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얘는 x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얼마인지는 몰라. 하지만 부호를 따져보자 하면 지금 x의 값이 0이니까 지금 여기가 0이에요. 그럼 얘 x의 좌표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플러스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음근 하나와 음근이죠. 그리고 양근인 중근. 근데 얘는 양근이에요. 이런 근의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K 조금만 더 내려볼까? 자, 만약에 K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근이 몇 개가 되냐? 1개, 2개, 3개죠. 그럼 이때 근의 부호까지, 근의 개수는 3개예요. 근데 근의 부호까지 따져보자면 지금 얘 근의 부호를 따질 땐 x값의 부호를 따지는 거예요. 자,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실제로 계산한다면 x좌표가 알파는 음수예요. 음수 하나. 얘도 0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베타라고 하는 애도 음수겠죠. 그리고 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감마라고 하는 애는 플러스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근의 부호까지 묻는다면 그 x 좌표가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이걸 묻는 거니까 y축 중심으로 0보다 왼쪽에 있냐 0보다 오른쪽에 있냐 그거까지 이제 따져줄 수 있어야 돼. 이해됐죠? 자, 부등식의 활용 잠깐 하기 전에 뒷장으로 가서 자, 지금 했었던 것들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정확하게 여기에 있네요. 5번 문제. 페이지 얘들아 잘 찾아봐. 여기 유형 60에 50번 문제 푸는 거야. 자,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는다. 근의 부호까지. 그러니까 총 근은 일단은 서로 다른 세실근인데 하나는 플러스고 두 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 자,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먼저 이제 노란색으로 표현한 이 fx의 그래프를 빨리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프 그릴 때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자, 높이는 마이너스 2, 지금 함수 fx 자,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4, 3, 12, 플러스 24 이렇게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4고요. 20이 되겠네. 마이너스 2, 20 아니, 너무 높다. 그냥 대략적으로 찍읍시다. 그리고 1 넣었을 때는 2 더하기 3 빼기 12니까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y절편 부연 설명 0일 때는 0, 0을 지나게 되어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이제 쓱 그리면 극대 찍고 극소 찍고 그래프 올라가는 것처럼 그릴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조금 한 번씩 그려봤으니까요. 그래프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 사이. 그런데 세 개만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두 개. 자, 선생님이 만약에 이 사이에다가 값을 이렇게 그렸어요. K를. 자, 세 개긴 세 개인데 알파, 베타, 감마의 부호도 따져봅시다. 자, 여기가 x좌표가 0이야. 근데 0보다 알파와 베타는 왼쪽에 있으니까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죠.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너스 두 개와 플러스 하나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K를 이렇게 밑에다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얘 마이너스죠. 0보다 오른쪽에 왼쪽에 있으니까 얘 플러스죠. 얘 플러스죠. 오히려 플러스가 두 개로 바뀌는 거지. 자, 이렇게 양수와 음수의 부호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범위는요. 자, 쭉 마이너스를 내려보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이렇게 x축에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 얘 마이너스죠. 근데 얘는 0이야. 0은 부호가 없지. 얘는 플러스죠. 그럼 이게 문제에서 조건을 못 만족시키지. 그럼 마이너스 두 개려면 이것보다 좀 위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K가 높이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K는 0보다는 크고요. 자, 그리고 교점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제일 위에 접하게 되는 순간의 높이가 얼마냐면 20이었지? 이 20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K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 이해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한번 보자. 7번 문제를 보면요. 자, 이 4참수와 3참수의 교점에 대한 해석이지만 식을 저렇게 쓰기보다는 나머지를 다 좌변으로 넘기고 그리고 이 함수와 y는 k라고 하는 함수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합시다. 그래서 이 함수를 fx라고 두고 미분을 하면요. 자, 모든 자리에 x가 있으니까 x로 묶어주고
인수분해까지 끝냈어요. 자, 도함수의 교점이 x축과 세점이니까 얘는 w자 개형으로 그려질 건데 0, 여기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높이를 찾아보면요. 16 곱하기 3이니까 4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 4, 마이너스 48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뭐 그냥 밑에다 찍읍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 자, 그 다음에 0일 때 높이는요. 0, 0이 되겠고 요점이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3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5, 1, 마이너스 5 조금만 내려가면 되겠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 W자기 0으로 그려지되 다른 색깔로 그릴까? 뭐 정확하게 좌우가 대칭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과 두 개의 허근의 부호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근 두 개를 가져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밑에서부터 한번 좀 그려보면 이렇게 되면 0 기준으로 음근 두 개 맞죠? 두 개 되죠? 자, 근데 접하게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변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올려보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아, 너무 많아지네.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구간은 높이의 구간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영역인 게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교점이 하나인 이때 K는 지금 높이가 얼마였냐면요. 마이너스 32였고 그리고 이때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변하는 순간에 교점이 마이너스 5였어요.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밑에 있어야 된다.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풀었으면요. 여러분들 밑에 있는 유형 61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계산하는 거 동일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풀고 먼저 잠깐 멈춰놓고 여기까지 풀고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제 부등식 설명 들으세요. 자, 이제 부등식에 적용을 해볼 건데 일단 기준 하나를 알려줄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방정식 풀 때는 K 상수를 우변에 넘겨놓고 푸는 게 좋았는데 일단 부등식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뭐는 0,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들어요. 이게 해석이 더 쉽다 이거야. 우변을 0으로 만든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 표현인데 어떤 구간에서 부등식의 높이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막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높이가 0보다 크다. 높이가 0이 되는 건 x축이죠. 그러니까 모든 점들이 높이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세요. 그랬을 때 일일이 다 보여줄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우리들 중에 얘가 높이가 최소인데 이 최소값의 높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자 이거죠. 자, 정리하면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 어떻게? 최소가 0보다 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옆에다가 자, 그래프를 그렸는데 다른 색으로 그리자.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모든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작다라는 걸 보여. 높이가 0이 되는 걸 x축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0을 자꾸 x축이라고 읽어주면 좋아요. 그래프의 높이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 이걸 보이세요. 다 아래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이냐? 얘가 우리들 중에 최대인데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는 따져볼 필요 없이 다 0 밑으로 그려진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작다, x축보다 밑에 있다는 걸 어떻게 보인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자, 그래서요. 자, 다음은 x가 0보다 클 때, 자, 제한된 범위가 있죠? 정의역이 있다 이거야. 요 범위 안에서만 다음 부등식이 자, 얘를 fx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어떻게 돼?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보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머릿속에 그려봐.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보다 위로 그려진다. 아, 나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일 거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함수를 미분해서 여기 좀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해놨네요. 3x 여기 x-1이 되고요. 그럼 이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1 두 개죠. 자,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 개 다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1, 하나는 플러스 1. 자, 플러스 1일 때 높이를 찾아보니까요. x가 플러스 1일 때 1 마이너스 1 빼기 1 더하기 1. 그러니까 높이가 0이네요. 여기가 높이가 1,0을 지나. 근데 이제 이게 3참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면 얘는 위에 찍히겠죠. 당연히 극대니까. 왜냐면 극소값이 0이니까 이렇게 찍혔다 올리는 거죠. 아, 이거 미안한데 선생님이 그냥 마이너스 3분의 1 넣어서 높이 찾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거예요. 자, 근데 왜 상관이 없냐? 봐보니까 이 사람은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합니다. x좌표가 0이 여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빨간색 범위 내에서만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된다는 거야. 빨간색 부분의 높이가 사실은 이쪽에 이제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의 높이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라. 얘가 최소값인데 우리 최소값의 높이가 0이야. 따져보니까. 0이므로 이 그래프의 높이는 모든 점들이 다 빨간색에서는 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지금 이 문제는 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함수 증가표를 그릴 때 0보다 작을 때는 그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0부터 그린 거지만요. 근데 이거 사실 좀 불편해. 많이 그리다 보면 그냥 이거 전체 다 그린 다음에요. x좌표 0이 어딘지부터만 탁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함수 증가표 0부터 끊지 말고 그냥 다 그리고선요. 0을 표시해주는 게 더 편하다 이 소리예요.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씩 한번 해보시고요. 범위가 12번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이값으로 되어 있는 거. 자, 그냥 이 그래프 그리자 이거죠. 미분할게요. 6x 제곱 빼기 6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이때 높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6 더하기 7이니까 1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1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요. 1, 2 빼기 6 더하기 7이니까 1, 3 이렇게 되겠죠. 1,3 그러면 그래프 증가해서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x의 좌표가 0과 2 사이다. x의 좌표가 0, 이 점이죠. 높이 체크해 봐야 돼요. 0, 7. 그 다음에 x좌표가 2다. 자, 요 점도 높이 체크해 봐야 돼요. 2, 함수에다 집어넣는 거야. 8, 2, 16 빼기 2 집어넣는 거죠. 14. 2, 11. 여기에요. 2, 11. 그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어디만? 이 제한된 범위만. 이 제한된 범위와 빨간색만 그렸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 부등식의 높이가 x축보다 크다라는 것을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의 최소값이 즉 f1인 최소값이 3인데 얘가 0보다 커. 나머지는 다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이제 뭐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모든 실수는 뭐라고 해석하냐? 모든 점에서 모든 x값, 모든 점에서 x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작더라. 4차 함수를 그렸더니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다 높이가 0보다 작더라. 어떻게 보인다? 최대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사실로 보인다. 이게
됐죠? 저 그래프 그려서 최대값 찾아보고. 자,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부등식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부등식 문제. 어, 여기 있죠? 62번.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부등식 풀 때는 일단은 식을 다 넘겨놓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x축보다 위로 그려진다. 알겠죠? x축보다 위로 그려진다. 그럼 어떻게 보여? 뭐 대충 사차함수 그려놓고요. x축보다 위로 그려진다. 아, 최소값이 0 이상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최소값이 0 이상이구나. 그럼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리고자 하는 요식을 fx라고 한다면 이제 미분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 그럼 4차 함수 w자 개형이죠. 0,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높이를 그릴 건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당연히 k가 섞여 있는 식이기 때문에 저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요. x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4, 4, 16, 4, 마이너스 32 빼기 k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6 플러스 k를 어디다 찍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높이를 모르니까요. x축, y축을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프가 일단은 극점들의 높이들을 좀 찾아 놓고요. 0, 마이너스 k 그리고 2, 16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요새 여기 마이너스 k지. 그럼 얘도 똑같죠? 마이너스 16 빼기 k. 자, 그러면 W자 모양으로 그려놓고 그리면서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 높이는 자, 여기에 x좌표 마이너스 2, 여기 0, 여기 플러스 2고요. 뭐를 신경 써주냐면 자, 극소점이 되는 두 개의 높이를 보니까 높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를 그냥 높이를 동일선상에 그린 거야. 얘와 얘. 당연히 극대점 얘는요.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얘는 마이너스 k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k부터 쓴다라고 하면 얘보다 16을 뺀 값이니까 더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 이 4차 함수를 그렸더니 이 그래프가 x축 이상으로 그려져야 된다. x축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뭘 보인다? 최소값. 얘가 최소값이죠? 두 개 중에 뭐를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네. 최소값인 마이너스 k 빼기 16이 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k는요 16 나눠주고 음수로 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이렇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부등식 풀 때 이 문제 풀면서 지금 선생님이 내용 하나 정리해 볼게. 부등식 풀 때요. 여기 우변 0으로 만드는 거 일단 그리고 미지수가 섞여 있다. 쭉 그리지 말고 그냥 개형만 그려라. 축 어디다 점 찍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축 없이 개형만 그려라.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봅시다. 12번. 자,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구간이에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자,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크도록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보다 위에 3차함수네요. 3차함수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높이가 0보다 위에 있다. 그러려면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보이자. 어디서? 제한된 영역 내에서요. 자, 그러면 저 3차함수 미분하고요. 여기다 이어서 풀게요. 자, 미분하면 6x제곱
x-6kx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x-k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 0되는 도함수와 0되는 포인트가 극값이 0이랑 k인데 문제에서 k는 양수 k예요, 플러스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차함수니까요. 최고창이 플러스 2인 당연히 여기가 높이가 아이고 지워졌네. 여기가 높이가 0 여기 x가 0k고요. 이때 이제 높이 계산해주면요. x에다가 0 넣으면 얘는 8이 되겠고요. k 집어넣으면 2k 세제곱 마이너스 k 넣으면 3k 세제곱 플러스 8 그러면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x가 0 이상일 때 x좌표가 0인 점이 여기죠. 0 이상이면 여기서부터만 그리겠다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빨간색 영역만 그리겠다는 소리예요. 자, 나머지 지워볼게.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그려지는 부분이 높이가 x축보다 커야 된다. x축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게 x축이어야 된다. 어떻게 보인다? 최소값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얘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요. 인수분해 k제곱 그럼 여기는 플러스죠. 플러스 2k 그리고 여기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깨알같은 어려운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이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사실 이런 거 풀 때 우리 허근 나오는 거 알아요. 오메가. 이게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뒷부분에 나오는 이 2차식의 부분이 오메가가 나오는 허근이 나오는 부분인데 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를 보면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얘 있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말은 즉슨 k의 어떤 값을 넣더라도 얘 0보다 크죠? 거기다 3까지 더하니까 얘 0보다 크죠? 0은 절대 안 되죠? 그러면 부등식의 양변을 얘 0보다 크다 이거야. 0은 안 돼. 0은 등호 쓰면 안 되죠. 왜? 0보다 큰 수에다 3까지 더했기 때문에 부등식의 양변을 0이 아닌 양수로 나누어도 분호구는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풀면 여기가 그냥 그대로 0이 되는 거야. 생각보다 간단한 1차 부등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k의 값은 2보다 작아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답의 형태에 보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뭐라고 했어? k는 양수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두 개의 말을 다 종합해보면 결국에 k는 2보다는 작고 양수라고 이건 문제에서 시작할 때 쓴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등호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1번 체크해 줄 수 있겠지. 자, 14번 문제 보면요. 이제 그래프가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봅시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함수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아래에 있다. fx가요. gx보다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이런 거야. 자, fx 그래프 있죠? fx 그래프 뭐 4차함수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또 사실은 x에 관한 다른 인수들이 없으면 사실 뭐 이렇게 좀 그려질 거예요. fx. 이게 fx야. 그리고 3차함수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뭐 얘도 감소하게끔 뭐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소하게끔. 자, 그래프가 항상 fx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축에 x에다가 똑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요. 이때 g의 높이와 f의 높이를 비교해 보면 f가 더 아래에 있죠. 자,
얘를 x를 집어넣더라도요. g의 높이, f의 높이. 자, x를 집어넣더라도 g의 높이, x의 높이. 그러니까 동일한 x를 집어넣어야 돼. 하나 x는 여기다 찾고, 예를 들어서 x는 여기다 찾고요. 뭐 위에다가는 초록색의 x를 여기다 넣고 빨간색에다가는 x를 여기다 넣으면 당연히 이때는 빨간색의 높이가 높아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동일한 x를 넣었을 때 fx가 더 아래에 있다 이거예요. 빨간색이 더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뭐보다 아래에 있다, 높이 있다 이거는 다음과 같이 부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알겠죠? 그럼 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fx는 마이너스 3x 4제곱 플러스 k가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슬쩍 딱 보고 이게 4차 함수니까 4차식으로 정리가 될 텐데 되도록이면 최고차의 개수를 양수로 만드는 게 좋아요. 헷갈리지 않으니까. 자, 이 부분들을 다 좌변으로, 아니 우변으로 이항을 합시다. 3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얘가 분호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된다. 항상이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의 높이가 0보다 커야 된다. 4차 함수를 그렸더니 다 높이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러면 최소값이 다 0보다 커. 내가 최소인데 내가 0보다 커.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최소값이 0보다 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 풀어주고 이어서 속도, 가속도 영상도 올려줄게.